노년의 돈보다 귀중한 세 가지. 젊었을 땐 돈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은행 통장의 숫자가 많을수록 마음이 든든하고 그걸로 사람 대접도 받고 자식들 뒷바라지도 문제없고 사는 게 편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왜 마음이 자꾸 허전하지? 왜 내일이 기다려지지 않고 하루하루가 그저 흘러가는 것 같을까? 노년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값지고 더 오래가는 것이 있다는 거요. 그게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말을 먼저 떠올려보고 싶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짧지 않다. 우리가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소중한 시간을 진짜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열쇠를 이야기할 겁니다. 노년의 돈보다 귀중한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노년에 건강하다는 것은 삶의 기초가 여전히 튼실하다는 뜻입니다. 용인 어느 골목에 살던 한 할머니는 예전엔 동네에서도 소문난 장사꾼이셨습니다. 반찬 가게를 하셨는데 손님도 많고 웃음도 많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손주들 용돈까지 챙기던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어른이셨죠. 그런데 70대 중반을 넘기면서 관절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언젠가부터는 혼자서 걷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돈이 있어도 몸이 안 따라주니까 어디 나가고 싶지도 않다. 그 한마디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노년에 건강하다는 것은 단순히 병이 없다는 의미를 넘어서 스스로 움직이고 일상을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주변과 소통하고 삶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활동성과 자율성의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무리 자식이 효도하고 형편이 넉넉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세상과의 연결이 끊기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건강은 노년기에 삶의 존엄과 희망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인생 최고의 선물이며 그것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은 의미를 잃는다. 노년기에 이 말만큼 뼈에 와닿는 문장이 또 있을까요? 그 말처럼 건강은 돈으로도 정성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노년에 건강하다는 것은 삶의 기초가 여전히 튼실하다는 뜻입니다. 몸이 지탱되어야 마음도 지탱되고 삶의 의미도 지켜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 숨 쉬는 것, 걷는 것, 웃는 것,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삶의 가장 큰 기둥이었음을 몸이 불편해진 후에야 알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상에 누운 부자는 건강한 아이보다 가난하다. 우리의 노년이 풍요롭기 위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벼운 스트레칭, 하루에 10분 걷기, 차 한 잔 마시며 깊이 숨 쉬기, 그런 작고 단순한 습관들이 앞으로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노년의 돈보다 귀중한 두 번째는 할 일입니다. 노년에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존재감의 뿌리가 아직 잘 뻗쳐 있다는 뜻입니다. 전주에 사는 한 어르신은 은퇴 후 누구보다 기대에 차 있었대요. 이제는 좀 쉬자. 아무 데도 가지 말고 푹 쉬자. 긴 시간 일터에서 달려온 자신에게 주는 선물 같았겠죠. 하지만 막상 쉼이 길어지자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공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내가 어디에 필요한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 그 말이 참 아프게 들렸습니다. 그러다 근처 초등학교 앞에서 등굣길, 교통정리와 아이들 안전을 지켜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어요. 비 오는 날엔 우산을 씌워주고 차량을 살피며 아이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저 자리에 서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알아줘요. 눈을 마주치며 인사해줄 때마다 살아있는 느낌이 확 와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세상에 필요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년기에 나는 여전히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확신은 돈보다, 칭찬보다 더 큰 활력이 됩니다. 그것은 존재감의 뿌리를 다시 세상 속으로 깊이 뻗게 해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노년에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존재감의 뿌리가 아직 잘 뻗쳐 있다는 뜻입니다. 그 뿌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고 외로움을 견디게 합니다. 유교의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이 없으면 뜻도 사라진다. 할 일이 없으면 마음도 무기력해지고 삶의 방향도 잃게 됩니다. 그 할 일은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 먹을 반찬 하나 더 만들기, 이웃에게 인사 건네기, 마당에 물 주기. 그러한 할 일들이 바로 우리 삶을 빛나게 하는 역할이 됩니다. 노년의 돈보다 귀중한 세 번째는 배움입니다. 노년에 배운다는 것은 마음의 숨결이 멈추지 않고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춘천에 사는 어느 할머니는 70대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작은 화면 속에서 무엇이 뭔지 도무지 구별도 안 되고 손가락은 말을 안 듣고 메뉴는 복잡하기만 했죠. 내가 뭘 한다고 이런 걸 배우냐며 손사래를 치며 웃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 두 번 천천히 따라 해보시더니 어느새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시고 혼자 영화도 찾아보고 쇼핑도 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제야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다. 그 말이 참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그 감정이 얼마나 생기 있고 따뜻한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배우는 일에서 멀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배움은 나이에 관계없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익숙한 것만 반복하다 보면 마음도 굳어지고 생각도 닫히게 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마음은 그 자체로 열림이고 움직임이며 생명의 숨결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배움이 단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되찾고 자기 자신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 됩니다. 그 다리를 건너며 나는 여전히 잘하고 있다는 내면의 확신을 얻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노년에 배운다는 것은 마음의 숨결이 멈추지 않고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숨결이 살아있을 때 인생의 마지막 장도 여전히 따뜻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철학자 존 듀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배움은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삶 그 자체다. 배우는 것은 단순히 기능을 익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을 매일 확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계속 바뀌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멈추지 않아야 삶이 함께 흘러갑니다. 책 한 줄 읽는 것, 새로운 요리 하나 도전하는 것, 처음 가보는 동네 산책로에 발을 들이는 것, 그 모든 것이 배움입니다. 그리고 배움은 내일이 궁금한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어느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강, 할 일, 배움, 이 세 가지는 그 어떤 부자도 그 어떤 권력자도 돈으로 대신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돈도 즐기지 못하고, 할 일이 없으면 마음이 먼저 늙고, 배움이 없으면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조금씩 실천할 수 있다면 진짜 의미 있는 부를 쌓아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자주 하는 행동들의 합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지금 여러분은 그 행복을 향해 충분히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삶을 건강하게, 의미 있게, 새롭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게 시작해보세요. 몸을 움직이고 해야 할 일을 하고 배움의 마음을 열어보는 하루, 그 하루가 쌓여 돈보다 훨씬 값진 인생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행복한 하루 이어가세요. 사랑합니다.